네, 오늘 18,516포인트 선을 마감 시황을 확인을 해봤었죠. 첫 번째 이슈 CNBC에서 짚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가가 차익 실현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시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뭐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뭐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골드만삭스 투자 전략가가 올해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은행권과 애플 때문에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올해는 참 그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나 소로스의 의견과 충돌이 좀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이 났던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2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조지 소로스와 카일 베스가 위안화가 뭐 50% 절하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실질적으로 거품 붕괴의 가능성 자체가 2018년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지연이 된다면 2019년, 2020년까지도 계속 지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들어서는 아이칸과 조지 소로스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팔고 금을 매수를 해야 된다. 경기 사이클의 거의 후반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금 투자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골드만삭스의 의견들과 저희 의견들과의 좀 차이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는 금 투자에 대해서 올해 5월이 되어서야만 금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전엔 계속 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죠. 저희는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특히 금 관련해서는 투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달러 약세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는 이제 안정적인 모습 내지는 약세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다음에 중국 수요에 대해서 좀 더 골드만삭스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약 6.5에서 7% 사이에 유지가 된다면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 가격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2, 4분기 실적과 함께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의견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 세 가지 악재를 우려하면서 미국 시장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달러 그리고 유가 금융업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미국 시장이 고점에 왔다는 얘기를 해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저희의 그 미국에 대한 시각을 좀 옛날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미국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 추세에서 약세 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달러가 너무 강세를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적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면서 미국 투자는 줄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달에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달러 강세, 저유가, 금융주 부진에 대한 언급을 골드만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달러 부분이 되겠는데요. 향후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0대 초반,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익 하락이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PE 레이쇼나 패그 레이쇼를 들여다봤을 때 에너지 산업의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는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융주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융주가 미국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겨우 1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일드 커브나 금리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적 하락보다는 실적이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의견은 벌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S&P 2150은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2300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비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ROE가 굉장히 자본 수익률이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키움증권의 글로벌 전략팀에서는 그 미국 증시 고점인가 아니다 하는 리포트가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수익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지수는 고점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투자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래의 ROE라든지 그리고 이익 추정치의 상승 추세 전환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 팔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역시 CNBC 기사입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으로 2분기 성장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중국 GDP 발표와 동시에 바로 이슈가 됐죠. 중국 2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7%나 늘어났다는 소식.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분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숫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6월에 경제 지표들의 안정화에 따라서 아마도 2016년 하반기는 중국발 금융 위기보다는 중국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질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6월 달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달에 10% 대비해서 지지난달에 10% 대비해서 10.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확대되는 모습이죠. 또한 산업 생산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6.2% 증가를 보이면서 예상치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향후를 놓고 보시면 산업 생산이 이 정도 6% 초반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두 자릿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좀 더 하락하거나 어쨌든 한 자릿수 후반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중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DP 성장률 자체도 지금 통계국 수치를 보면은 6.7%가 나오고 있죠. 이 숫자는 전달에 6.7%와 똑같은 수준이고요. 예상치인 6.6%보다 높게 나왔고 또한 정부가 올해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6.5%와 7% 사이 정도 최저 6.5%를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숫자를 보시면 1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겨우 1.2%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 2분기는 1.8%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중국 경제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전체적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국발 거품이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타이밍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빨라야 2019년 정도 돼야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CSI 300
상해 종합지수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익이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의 지금 예금 금리가 겨우 1.5%밖에 안 되고 국고채 금리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 한 1년 정도 봤을 때 상승 여력이 한 5% 내지 10% 정도 가능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20% 정도 가능할 것이다. 네. 생각을 하시면서 중국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54포인트를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계속해서 고점을 이제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세 번째도 CNBC 기사입니다. 1959년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사 제목이네요. 주식시장의 역사상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1959년의 시장을 재현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과 그 국고채 금리와에 대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시면요, 미국의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을 하회할 경우에 시장은 아주 큰 상승장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2%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 국고채 금리는 지금 1.55 정도 되는 0.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 중에서는 배당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그 국고채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해봤을 때 이 숫자가 플러스가 나온다면 그만큼 시장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년 예금 금리가 또 1.5%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보다 더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 미국의 역사를 놓고 보시면 1929년과 1959년에 배당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채권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을 초과하기 시작했을 때는 큰 폭 하락장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들여다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고 그 채권 수익률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예금 수익률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세장으로 가기에는 하락장이 오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또 한 번 여기서 드리겠고요. 이 상황을 또 한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대상 처음으로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2%대, 그리고 예금 금리는 1.5%대니까 이렇다면 당연히 한국도 상승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이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